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애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한 동물의 능력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날 미국의 유명 동물 행동학자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세계 애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이토록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지능적인 개는 본 적이 없다. 유럽의 명견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왕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각국의 경찰과 군부대에서는 이 개를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처음에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작은 반도에서 온 개가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지만 그들은 곧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천 년간 지켜온 토종 명견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서양의 애견 전문가들과 육종가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개가 세계 최고라는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셰퍼드를 자랑했고, 영국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를 내세웠으며, 프랑스는 푸들의 우아함을, 벨기에는 말리노이즈의 작업 능력을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미국 캔넬 클럽 AKC과 영국 캔넬 클럽 KC, 세계 애견 연맹 FCI 등 권위 있는 단체들은 수백 년에 걸쳐 혈통과 표준을 정립해왔고,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은 견종만이 진정한 명견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에도 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지역적 품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시바견이나 아키타견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의 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수천 년간 순수 혈통을 지켜온 명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글쎄요, 아시아에도 괜찮은 개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유럽 견종들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겠죠.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 애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그 오만함의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도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한 가지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순수한 혈통 그대로 보존하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도는 한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리적 환경 덕분에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그 덕분에 진돗개는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진돗개는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냥개이자 집을 지키는 개로서 한반도 사람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충성심이었습니다. 한번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뛰어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먼 거리를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주인을 찾아 돌아온 진돗개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은 한반도 밖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진돗개 관련 단체들은 특별히 외국에 진돗개를 홍보하거나 수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인들의 것이었고 굳이 세계에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침묵은 오히려 진돗개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으로의 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진돗개를 지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진돗개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고 혈통이 확인된 진돗개만이 공식적으로 진돗개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 견종과의 교배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섬 밖으로 데려갈 때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서양의 애견 단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견종을 개량하고 교배하는 동안 진돗개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와중에도 전통과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진돗개를 지켜낸 것입니다. 외교부도 농림축산식품부도 진돗개를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거나 외화벌이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민족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자신의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애견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동물행동학자 마크 베코프 박사는 전 세계 견종의 지능과 훈련, 적응력을 비교 연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종의 개를 대상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명령어 학습 속도, 상황 판단력, 감정, 인지 능력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연구였습니다. 베코프 박사는 이 연구에 아시아 견종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고, 그 중에 한국의 진돗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연구팀은 진돗개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지역 토착견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시작되자 연구팀은 당혹스러운 결과와 마주했습니다. 진돗개가 보여준 수치들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미로 탈출 실험에서 진돗개는 독일 셰퍼드보다 평균 30% 빠른 시간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어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구팀을 경악시킨 것은 진돗개의 상황 판단력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진돗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공격성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 위험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코프 박사는 처음에 이 결과를 의심했습니다. 실험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샘플이 특별히 뛰어난 개체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가? 그는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더 많은 진돗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확장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로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베코프 박사의 연구 결과가 미국 동물행동학 회지에 게재되자 서양 애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토착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업견들을 여러 지표에서 능가한다니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독일과 벨기에의 육종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 연구를 일축하려 했습니다. 실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표본 크기가 불충분하다. 동양인 연구자들이 자국 견종에 유리하게 실험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베코프 박사는 미국인이었고 그의 연구 경력과 학문적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엄격한 동료 심사를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더 이상 연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열린 마음을 가진 전문가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진돗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국 왕립수의학회의 제임스 해리슨 박사, 독일 경찰견 훈련학교의 클라우스 밀러 교관, 프랑스 군견 프로그램 책임자인 피에르 티퐁 대령 등이 대한민국 진도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진도에서 목격한 것은 그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외국 전문가들은 진돗개 보존센터와 훈련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진돗개의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균형 잡힌 체형, 튼튼한 근육, 맑고 날카로운 눈빛, 쫑긋 세운 삼각형의 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황색, 백색, 회색, 흑색, 호랑이 무늬 등 다양한 모색을 가진 진돗개들이 있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진돗개의 능력을 직접 시연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진돗개 훈련사가 몇 가지 간단한 명령을 내리자 진돗개는 놀라운 정확성과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기본 복종 훈련에서 진돗개는 거의 완벽한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외에서 진행된 추적 시연이었습니다. 훈련사가 특정 물건을 숲속에 숨기고 수시간이 지난 후 진돗개에게 찾으라고 했을 때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비가 내려 냄새의 흔적이 희미해진 상황에서도 진돗개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교관은 독일에서 최고의 경찰견으로 훈련받은 셰퍼드들도 이 정도 수준의 추적 능력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귀소 본능에 관한 실화들이었습니다. 진돗개 보존센터의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대전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새 주인에게 팔려간 후 7개월 동안 300km를 걸어서 진도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대한민국 전역에 감동을 주었고 나중에 영화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백구라는 이름의 암컷 진돗개였는데 새 주인에게 팔려간 후에도 원래 주인을 잊지 못하고 험난한 여정 끝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원래 주인의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백구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겼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의학을 50년 가까이 연구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을 가진 견종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피에르 티퐁 대령은 군견으로서 진돗개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의 충성심과 지능, 신체 능력을 갖춘 개라면
최정예 군견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진도에서의 경험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보고했고 그 보고서들이 서양 애경계에 퍼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대해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진돗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천연기념물이며 정부는 이를 계속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진돗개 관련 정책에 대한 별다른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침묵은 일부 외국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출하려 하지 않는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굳이 세계에 진돗개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돗개의 해외 반출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진돗개를 구입해서 자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진도 순종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보물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쉽게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계속 커지면서 서양 애경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진돗개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견종으로 인정하고 FCI 세계애견연맹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FCI는 2020년에 진돗개를 정식 견종으로 등록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기보다 국제애견계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동양의 토착견을 유럽 견종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유럽 중심의 애견 문화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경찰 기관과 군 당국에서 진돗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와 다른 특성을 가진 견종을 도입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한국 정부와 진돗개 관련 단체에 쇄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경찰서에서는 실험적으로 진돗개를 도입하여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돗개는 독특한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격성이 적으면서도 실제 위협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할 때 끈기와 집중력이 뛰어났고 마약 탐지 훈련에서도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경찰서에서 진돗개 K9 유닛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스틴 경찰서의 K9 유닛 책임자인 마이클 존슨 경감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진돗개를 선발하고 데려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수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겨우 승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 경감이 데려온 진돗개는 타로라는 이름의 황색 수컷이었습니다. 타로는 오스틴에서 집중적인 경찰견 훈련을 받은 후 실전에 투입되었고 첫 해에만 12건의 마약 압수에 기여하고 5명의 도주 용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타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유괴된 아동을 찾아낸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오스틴 외곽에서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타로는 수색대의 다른 개들이 포기한 지점에서부터 추적을 계속하여 결국 아이가 갇혀있던 폐가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진돗개 타로의 활약을 상세히 다루었고 한국의 토착견 진돗개가 미국에서 영웅이 되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타로의 성공 이후 미국 전역의 경찰서와 보안기관에서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엄격한 반출 규정 때문에 순종 진돗개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미국 내에서 번식된 진돗개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순종 여부와 품질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진도군과 한국 진돗개 보존회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해외 기관에 한정된 수의 진돗개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진돗개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무분별한 해외 반출은 막되 전략적으로 선별된 파트너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 진도군이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첫 번째 파트너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공기관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발표되자 세계 각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진돗개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진돗개 정말 놀라운 개라고 들었어요. 미국 경찰들이 극찬하더군요. 우리도 더 많이 도입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언급은 진돗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에는 시바견과 아키타견 같은 토착견이 있었지만 진돗개가 받는 국제적 주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측근들에게 일본 견종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차오차오, 시추 등 역사 깊은 토착견이 있었지만 한국의 진돗개만큼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토착견 보존 정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작은 섬에서 온 개가 세계 강대국들의 관심과 경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공식적으로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 튀퐁 대령이 진도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가 프랑스 내무부에 제출되었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뮬러 교관은 독일 경찰청에 진돗개를 시범 도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처음에 독일 경찰청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 셰퍼드의 본고장에서 외국 견종을 도입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뮬러 교관의 끈질긴 설득과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누적되면서 결국 독일 경찰청도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영국 왕립경찰대학은 진돗개를 정식 훈련 대상 견종으로 추가했고 스코틀랜드 야드런던 경찰청도 진돗개 K9 유닛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견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이런 보물을 지켜온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돗개의 세계적 부상은 단순히 애견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진돗개는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수천 년 된 전통까지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집 기사에서 진돗개는 한국인들의 끈기, 충성심, 순수성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에 열린 나라라는 점을 진돗개 사례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의 토착견이 어떻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론 보도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한국 대기업 총수들도 이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가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진돗개를 활용한 마케팅과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점차 진돗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정책 대응 없이 침묵하던 정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돗개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도의 진돗개 연구센터를 확충하고 과학적인 혈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진돗개 훈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진돗개를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에게 진돗개를 선물하는 전통을 더욱 체계화하고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진돗개 관련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군 군견 프로그램에 진돗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경계 능력은 군사시설 경비와 수색 임무에 특히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에서는 이미 일부 진돗개를 군견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가 좋아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진돗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 도그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도그쇼, 영국 크로프츠 도그쇼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견종 경연대회에 진돗개가 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견종에 대한 호기심 정도였지만 진돗개가 보여주는 위험 있는 자태와 뛰어난 훈련도의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4년 웨스트민스터 도그쇼에서 한국에서 출전한 진돗개 천둥이가 하운드 그룹에서 놀랍게도 3위에 입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토착견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적이었습니다. 한국 애견인들은 환호했고 외국 언론들은 이 뉴스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진돗개의 세계적 인지도는 이 사건으로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크러프츠 도그쇼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주최 측에서는 진돗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영국 관객들에게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훈련 방법 등을 소개했고 실제 진돗개의 시범 훈련도 시연했습니다. 영국 관객들은 진돗개의 우아함과 민첩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돗개를 밀거래하거나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짜 혈통서를 만들어 일반 개를 진돗개로 속여 파는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진돗개와 다른 견종을 교배시킨 혼혈견을 순종 진돗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진돗개 보존 단체들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진도군은 진돗개 혈통 등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고 DNA 검사를 통한 혈통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돗개 불법 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진돗개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대응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증된 진돗개만을 해외에 공급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진짜 진돗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응은 진돗개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보물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나누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진돗개의 세계적 성공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시골개, 동네개로 취급받기도 했던 진돗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견으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도 진돗개를 기르는 가정이 늘어났고 진돗개 전문 카페와 훈련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진돗개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유행했고 진돗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진돗개를 길렀던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당에서 집을 지키던 충직한 진돗개, 사냥을 나가면 꿩이나 토끼를 잡아오던 용맹한 진돗개,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다정한 진돗개의 모습이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그 진돗개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이 되었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경찰견 경연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경찰 기관에서 파견한 경찰견들이 폭종훈련, 추적, 위협 대응, 마약 탐지 등 여러 종목에서 경쟁하는 이 대회는 경찰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였습니다.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전통적으로 이 대회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진돗개 유닛을 처음으로 출전시켰습니다. 많은 참가자들과 관객들은 한국에서 온 토착견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과연 유럽의 최정예 경찰견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진돗개 청룡은 차분하고 당당하게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핸들러인 김민수 경장은 청룡과 3년간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폭종훈련에서 청룡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룡의 정확하고 신속한 반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추적에서도 청룡은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용의자 역할의 트레이너가 숨은 곳을 다른 어떤 개보다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위협 대응 종목에서 청룡은 불필요한 공격성 없이 효율적으로 위협을 무력화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청룡의 총점은 출전한 모든 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토착견이 세계 최고의 경찰견들을 제치고 우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팀의 핸들러들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자를 인정할 줄 아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청룡에게 금메달이 수여될 때 김민수 경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한국인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TV 앞에서 환호했고 인터넷에는 축하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진돗개 청룡의 우승은 단순한 동물 경연대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청룡의 우승 소식은 전 세계 뉴스에서 다뤄졌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NHK 등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토착견이 세계 경찰견 대회를 체패했다는 헤드라인이 각국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이 수천 년간 이런 보물을 지켜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애견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K-팝에서 K-경찰견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청룡과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청룡의 경기 영상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진도독 진도 도그가 코리안 진도 코리언 진도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애견인들이 진돗개에 대해 검색하고 진돗개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진돗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축하한다 한국.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개다. 미국도 진돗개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 최고의 개 진돗개. 라고 게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글은 삽시간에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뉴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토착견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비교적 소박하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전통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국도 자국의 토착견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진돗개의 우승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아직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 애견인들 사이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토착견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청룡의 우승을 축하하며 진돗개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화자찬이나 정치적 활용은 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진돗개 보존과 육성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돗개의 우승을 축하하는 짧은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진돗개의 세계적 성공은 순수하게 기뻐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담담하게 자신의 승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호들갑을 떨거나 과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조용히 음미했습니다. 청룡의 우승 이후 진돗개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경찰기관, 군대, 보안회사에서 진돗개를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진돗개를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진돗개 보존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진돗개를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것은 진돗개의 순수성과 품질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진돗개 해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파트너 기관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했습니다. 해외에 반출되는 진돗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진돗개를 번식시킬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 덕분에 해외로 나간 진돗개들도 순수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 관련 산업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전문 사료, 용품,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진도에서는 진돗개 테마 관광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도를 방문하여 진돗개 보존센터를 관람하고 진돗개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도구는 진돗개를 활용한 지역 브랜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진돗개를 형상화한 캐릭터와 상품이 개발되었고 진돗개를 주제로 한 축제와 행사도 확대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진도의 가장 중요한 문화 자산이자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 지역이 고유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세계에 알리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진돗개 사례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애견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지배하던 작업견 분야에서 진돗개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견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유럽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세계 애견계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시아의 토착견도 유럽 견종 못지않게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성공에 자극받아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토착견을 재평가하고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시바견과 아키타견의 홍보를 강화했고 중국은 차오차오와 샤페이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나섰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토착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가 아시아 애견 문화의 르네상스를 촉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경연대회 우승이나 국제적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한민족과 함께해온 충직한 동반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외침과 고난 속에서도 한반도를 지켜온 우리 조상들처럼 진돗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인과 터전을 지켰습니다. 주인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백구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하지만 한번 인정한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치는 진돗개의 특성은 한국인들의 신의와 충성심을 닮아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정신과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린 시절 마당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 진돗개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전문가들이 수백 년간 자랑하던 그들의 명견을 채치고 한반도의 작은 섬에서 온 개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진돗개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켜온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에는 불굴의 정신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결국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시진핑도 다카이치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진돗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에 열린 나라, 조용히 실력을 쌓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나라. 이것이 진돗개가 세계에 전한 대한민국의 이미지입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수천 명의 외교관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돗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경찰견으로, 군견으로, 그리고 가정에 충직한 반려견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충성심, 용기, 지능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도,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도 한국은 과도한 자랑이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천 년간 해온대로 묵묵히 진돗개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진정한 명견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광고하거나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진돗개가 그랬고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자신감 말입니다. 진돗개는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개입니다. 그리고 그 진돗개를 수천 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